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30년 정치부 기자의 촉으로 감으로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입니다. 혼란한 이야기 그저께 밤 수요일 밤에 있었죠. 수요일 8일 1월 8일 오늘 1월 10일입니다. 1월 8일 수요일 밤에 대학살 검찰 인사 이야기입니다. 정말 제가 30년 동안 정치부 기자 생활을 했지만은 이런 인사는 처음 봤습니다. 설마 했는데 정말 윤석열 사단의 손발을 쳐내면서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를 방해한,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후폭풍도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7월 25일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했던 말, 많이 아시겠지만은 한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신임 총장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고 나서 환담을 하면서 우리 윤 총장님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 윤 총장님은 권력형 비리에 대해 정말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아주 공정하게 처리해서 국민의 희망을 받았었는데 그런 자세를 끝까지 지켜주기 바란다. 그런 자세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같아야 한다. 또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사회를 공정한 사회로 만드는 것을 검찰의 시대적 사명으로 여겨주기 바란다. 공정한 사회로 만드는 것을. 반칙과 특권을 용납하지 않고 정의가 바로 서는 세상을 만들고 특히 강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약자에게 군림하거나 행포를 가하고 괴롭히고 갑질하는 일을 바로잡아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게 검찰의 시대적 사명이다. 강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약자에게 군림하거나 행포를 가하고 이번 인사는 저는 이 사건의 행포라고 봅니다. 이 사건의 행포로 청와대를 수사하던 검찰 간부들을 모조리 제주도, 부산, 수원 이쪽으로 다 내보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청와대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인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는 수사건이 충돌을 했는데 일단 1라운드, 지금 1라운드입니다. 1라운드는 인사건이 케오성을 거뒀습니다. 케오성, 완전 케오성이죠. 윤석열 대검의 검사, 그러니까 부서장, 간부 검사들 8명 중에서 7명을 다 쳐냈으니까 케오성이죠. 자, 그런데 2라운드가 또 남아있습니다. 2라운드가 남아있죠. 일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1라운드에서 케오성을 거둔 것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힘이 아닙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는 인사권을 넘어서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인사권이 발동을 했기 때문에 케오성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사실상 이번 인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큰 역할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1월 2일 날 취임을 했고 3일 날 아마 취임식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8일 날 인사가 이루어졌으니까 불과 5일이고 닷새 동안 뭘 파악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추미애 장관은 판사 출신이고 정치인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검사 안에 이 조직에 대해서 일일이 잘 모릅니다. 대신에 주도적으로 한 사람이 유강철 청와대 지금 민정비서관,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 이 7 비서관들과 이성윤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령이 됐는데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었죠. 지금도 국장인데 다음 월요일부터 바뀝니다.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동문이죠. 동문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과 계속 호흡을 맞춰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을 때 그 밑에 가서 특감반장을 했습니다. 자, 이성윤, 최강욱, 이광철 이런 사람들이 검찰 인사를 주도를 했고 결국은 추미애 장관이 인사 발표를 하기 전에 저녁 7시 반에 발표하기 전에 5시에 청와대 들어가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사람들이 짠 것을 가지고 사실상 최종 보고를 하고 재가를 얻고 그러고 발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인사건과 수사건의 충돌 1라운드는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추미애와 윤석열의 충돌이 아니고 문재인과 윤석열의 충돌입니다. 그러니까 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뭐 역풍이 불든 말든 일단 정권 차원에서 범정권 차원에서 그렇게 밀어붙이니까 그래서 1라운드는 케어패를 당했는데, 자 2라운드 일단 2라운드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2라운드도 일단은 정권이 지고 있는 인사권의 파상적인 공격이 다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인사권이 또 공격을 합니다. 두 갈래죠. 하나는 지금 각 수사팀의 그 지휘부를 다 잘라냈죠. 그런데 아직 중간 간부들이 남아 있습니다. 부장 검사들, 또 차장 검사들, 이 검사들에 대한 후속 인사가 있을 겁니다. 이 중간 간부까지 다 잘라내주고 수사팀, 청와대와 조국을 겨냥한 수사팀을 이렇게 돼 있죠. 제일 위에 상층부가 지금 뭐 한동훈 반부패 그 강력부장이나 또 박찬호 뭐 공공수사부장이나 이런 지휘부가 있고, 그 밑에 그 중앙지검의 차장검사나 부장검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선검사들이 있죠. 제일 위를 지금 쳐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간부를 다시 인사를 할 겁니다. 그 인사를 하는데 아마 지금 시점이 설 연휴 이달 말이죠. 설 연휴 전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일 사람 이름도 다 나옵니다. 제가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일단 조국 일가 사건과 관련해서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 또 고형건 반부패수사 2부장, 그리고 선거 개입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는 뭐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 김태은 공공수사 2부장, 또 유재수 감찰무마와 관련해서는 홍성욱 서울동부지검 차장, 이정섭 형사육부장, 이렇게 쭉 벌써 뭐 명단에 나옵니다. 거의 뭐 벌레기 있었던 것이죠. 자, 이것이 이 명단에 포함된 사람들이 대부분 윤석열 사단입니다. 윤석열 사단, 윤석열 사단으로 통칭되죠. 윤석열 검찰총장과 호흡을 맞춰온, 뭐 심지어 과거에 적폐수사, 이른바 구정권을 겨냥한 적폐수사를 할 때도 이들과 같이 호흡을 맞춰왔습니다. 자, 일단 이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하니까는 다 이 또 한쪽으로 내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위에 상층부에 대해서 그런 인사 행포를 부리는 것을 보면 여기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할 거로 봅니다. 자, 그리고 이 2라운드 인사권의 연속 공격, 파상 공격 중에서 또 하나는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겨냥한 집중타입니다. 당정청이 지금 총동원돼 있죠. 윤석열, 그러니까 검찰총장은 임기 2년제입니다. 임기제입니다. 2년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뭐 취임한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7월 달이니까 이제 겨우 5개월, 6개월 됐죠. 그런데 1988년부터 검찰총장의 2년 임기제가 보장이 됐는데 임기 다 채운 총장보다 못 채운 총장이 더 많습니다. 전체 1988년 이후에 21명이 검찰총장을 했습니다. 이 윤석열 전에까지 21명이 했는데 그 중에서 임기 2년을 채운 검찰총장은 8명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13명은 전부 청와대 또 법무부하고 충돌하면서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지금도 문재인 청와대가 그 사례를 들어서 윤석열에게 자진 사퇴를 시키려고 항명 프레임을 걸었습니다. 항명. 법무부 장관의 명령을 거역했다. 뭐 추미애 장관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검찰총장이 제 명을 거역했다. 그러니까 항명 프레임을 거는 것인데 사실상 이 항명 프레임은 본질과는 좀 어긋나 있는 겁니다. 본질은 인사 행포죠. 그 수사팀, 청와대를 겨냥한, 조국을 겨냥한 수사팀을 완전히 해체시키고 무장 해체시키고 자천시키고 이것이 본질이고, 그 절차 과정에서 뭐 윤석열이 뭐 인사안을 뭐 달라느니 서로 뭐 인사안을 서로 달라느니 이렇게 하고 뭐 와서 뭐 윤석열 총장이 제3의 장소에서 보고를 하겠다, 뭐 협의를 하자, 뭐 보고를 하겠다, 의견을 내겠다, 뭐 이런 이야기. 이건 절차상의 문제죠. 지금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꼬리로 몸통을 흔들고 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를 윤석열이 항명했다. 우리 인사 내용과는 별개로 절차상의 문제로 윤석열을 항명했다고 해서 윤석열 찍어내기를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일 내세운 사람이 지금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고 후임자도 정해져 있고 퇴임을 며칠 앞두고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내세웠죠. 이낙연 국무총리가 어제 추미애 장관에게 전화를 해서 검찰청법이 정한 법무장관의 의견 청취 요청 거부는 유감이다. 추미애 장관은 필요한 대응을 검토해서 실행하라.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총리실에서는 이례적으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이낙연 총리가 추미애 장관에게 전화하는 모습까지 사진까지 다 공개를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뒤에 청와대가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뭐 이렇게 했다. 그리고 또 강력하게 이야기했다. 이런 것을 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청와대가 퇴임을 앞둔 국무총리를 앞세워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감찰 지시한 거죠. 필요한 대응을 검토해서 실행하라, 감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 행간에 있는 뜻은 알아서 나가라. 윤석열 알아서 나가라. 안 나가면 우리도 다 방법이 있다. 저거 보지 않았느냐. 21명 역대 검찰총장 중에서 8명만 임기치고 나머지는 다 나갔다. 청와대와 법무부에 못 이겨서. 이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심지어 민주당까지 나섰습니다. 당정청이 총출동했죠. 당정청 인사건이, 정권이 지고 있는 인사건이 2라운드에서도 선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수사권도 만만찮겠죠. 그냥 당하지는 않을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뚝심이 있죠. 그 전에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으로 수사를 하다가 자천이 돼도 지방에 가서 계속 절치부심, 와생상담하면서 있다가 화려하게 복귀를 한 그런 전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도 2라운드에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카드를 구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역공 무기들을 쓰기 시작한 거죠. 인사가 난 당일날 8일날 검찰이 정몽주 울산시장 정무특보를 소환했습니다. 이 정몽주 특보는 청와대 참모들, 장한석 행정관 같은 청와대 참모들과 지방선거, 울산시장 선거 앞두고 공약 같은 것을 조율한, 논의를 한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을 파기 위해서 소환을 했습니다. 인사 다음 날인 9일에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여기는 송철호 울산시장이 2017년에 고문으로 위촉됐는데, 자, 이 송철호 시장이 제시한 지방선거 때 제시한 공약 대부분이 2019년 1월에 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여기 중에서 울산 지역계획과 그대로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송철호 당시 후보가 중앙정부의 계획을 미리 알고 공약으로 막 제시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도 청와대 직속기관의 선거 개입입니다. 상당히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선거 개입,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이 수사에는 추미애 장관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도. 지금, 송철호 시장을 후보를 단수 공천을 하는 과정에서, 그거야 뭐 당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지만,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실의 부실장, 정진우 부실장이 송철호 후보 쪽과 또 청와대 쪽 사람들의 만남을 주선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청와대가 선거 개입을 하도록 다리를 놓은 그런 사람이고, 만약에 대표실 부실장이었는데 대표였던 추미애 대표에게 그런 사실을 보고를 했고, 추미애 대표가 그것을 그냥 묵인을 하거나 어떤 또 별다른 지시를 했다면은 청와대의 선거 개입을 끌어들인 고위공직자 선거법 위반의 공범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윤석열 총장에서 2라운드에서 쓸 수 있는 수사건 중에 하나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새로운 수사 지도부가 들어서는데, 그런데 그들도 극히 일부만 빼고 검사입니다. 수사 검사들이죠. 그런데 전임자들이 지금 들려는 이야기들은 이 지방청으로 쫓겨난 이 수사팀의 간부들이 이 수사 기록을 다 남겨놨다고 합니다. 나중을 위해서 수사 기록을 남겨놓고 그것을 아마 후임자들에게 넘겨줄 텐데, 새로 부임하는 검사들도 수사 검사고 자존심이 있고 명예가 있는데 그걸 깔아뭉개겠습니까? 그걸 깔아뭉갤 가능성보다는 검사 인생에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이것을 더 강도 높게 수사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또 직무유기, 직권남용 이런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명예나 본인들의 자기 방어를 위해서도 수사를 계속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그 상황에서 당분간 윤석열 총장이 직접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면서 인사권을 진 집권 세력과 또 일전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있죠. 윤석열 검찰이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 한국당이 추미애 장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건도 검찰이 추미애 장관을 직접 수사를 하게 되면 조국 전 장관처럼 법무부 장관이 또 검찰의 수사를 받는 상황, 그런 상황도 배제를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라운드는, 과연 1라운드는 정권이 쥐고 있는 인사권의 KO성을 그렸지만 2라운드는 어떻게 될까? 2라운드의 승부처는 딱 하나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족이 다 잘려나가고 또 중간 인사 간부들도 만약에 다 잘려나가고 윤석열 사단이 거의 다 해체되는데 홀로 남아있을 것이냐, 홀로 남아서 수사권을 강력하게 행사할 것이냐, 아니면은 주저앉을 것이냐. 수사권을 강력하게 행사하면은 역전 KO성이든지 판정성이든지 나올 수가 있고, 그냥 주저앉으면은 2라운드에서 완전히 KO돼서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겠죠.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